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선미촌에서 예술책방 물결서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주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미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다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선미촌은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공간이죠.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는 성매매 집결지고요. 주소는 선호성 무랑멀길 일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곽에서 미군 위안소 그리고 성매매 업소 이렇게 모여있는 곳으로 오게 됐고, 처음에는 전주시청이 전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성매매 업소가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성매매 업소가 85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17개 업소로 줄어들었고, 종사하는 여성들도 20여 명으로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은 선미촌을 문화재생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시에서는 그런 업소를 하나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문화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서서히 그 업소들을 알아서 빠져나가게끔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의 추진 위치도는 이제 전주고 아시죠? 네, 전고라고. 네, 전고와 홈플러스 그 앞에 선미촌 일대를 문화재생사업 추진 위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에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라는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리나 이런 곳곳을 정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선호송 예술촌에는 또 물결서사 같은 예술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늘리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물결서사라는 첫 서점을 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선미촌이라는 곳이 성매매 집결지라는 어떤 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떤 문화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세탁소, 슈퍼, 뭐 미용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 도서관도 없고, 서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책방을 해서 그 영역, 책이 가지고 있는 마치 예술처럼 그 영역이 드넓은 그런 장르의 구분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과 어떤 그동안은 성매매 집결지 안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어디 뭐 예를 들어 사돈이 오면은 이렇게 돌아서 오시고, 집에 통학길도 항상 데리러 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서점이 생김으로써 또 자기 동네에 조금이라도 좀 자부심, 혹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이서 이렇게 처음 이 물결서사가 될 공간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주무관님, 원래 공간은 이렇게 좀 허름하고 낡은 예전에 쓰던 성매매 업소처럼. 근데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건물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물왕멀이라는 말이 저를 되게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약간 이국의 언어 같기도 하고 무슨 외국어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은 말 그대로 물이고, 왕은 뭐 좋다, 크다 뭐 이런 거고, 멀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촌. 그래서 한자로 하면 수왕촌이고, 한글로 하면 물왕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왕멀이, 예전에는 여기 커다란 우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물터라고 불리던 동네였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 왕이 이 동네에 물이 하도 좋으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이렇게 거듭해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되고, 지금의 서점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저희 물결서사는 이 행정과 굉장히 이제 관계가 바람직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도시재생과, 전주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저희 예술인들과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서 계속 공간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협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서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성매매 업소였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되다가 예술 서점으로 이렇게 변모가 됐고 지역 연고 청년예술가 7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난 거는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고 자란 거는 대구고 대학교 때문에 전라북도에 와서 전주에 한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지역 작가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지역을 어떤 베이스 삼아서 우리가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뭐 수원도 갈 수 있고 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 연고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지역 출신 아니면 지역 베이스 캠프로 두고 있는 작가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말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서사는 이제 서점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말로. 그리고 서사는 이야기라는 뜻도 있죠. 뭐 서사적이다 할 때. 그래서 저희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서점도 되고 이야기도 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서사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이렇게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간판도 만들고 그리고 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손님이 오고 또 저희 동료들의 친구들도 오고 최연소 손님까지 네. 그리고 힘내라고 도시락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가 있는 서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격월간 잡지처럼 2개월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그에 맞는 짝을 이루는 책을 골라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저자를 또 모셔서 워크숍이나 낭독회로 또 풀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뭐 어떤 특정 예술가들의 아지트를 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선미촌이 어쨌든 몇 년 뒤면은 다 사라져버릴 어떤 사라져가는 풍경이므로 그것을 철저하게 좀 작업으로 풀어내고 또 그 작업이 기록화되고 이런 좀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선미촌이라는 하나의 책을 읽어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시를 쓰고 계시는 김정경 시인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첫 책이 나와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또 두 번째는 김성철 시인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으면 레터링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목욕합시다라는 책을 낸 조아라 씨라는 예술가신데요. 이분은 거의 뭐 국악 베이스로 행위 예술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영역이 어떤 그런 경계가 없으신 분인데 또 이분이 초청을 해서 낭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결서사 공간은 이런 주민과 함께하는 예컨대 이제 그 물왕물 3길에 살고 있는 주민 조현상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성악가신데 그분이 나이 한 30 정도 됐어요. 네. 그 데뷔 콘서트를 저희 물결서사에서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물왕물 3길에서 태어난 성악가가 물왕물 2길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만들고 주민들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물결서사 안에는 작은 공유 책방이 하나 있어요. 헌책방처럼 약간 그 공간에서 약간 구석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헌책을 기증받고 시민들한테 책을 얻어서 네, 판매를 하거나 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선미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저희가 워딩은 좀 센데요.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네, 이런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나 또 작가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열기도 했고요. 성매매 업소를 빌려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앞에 이제 교수님도 오셨어요. 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서점 하나가 생긴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물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일단 책에 관심이 없었던 주민분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SK라는 거대한 어떤 대기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줄기를 트고
또 그리고 주변 예술가들도 이 서점에 와서 아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보면서 또 영감을 얻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그 선미촌에 살면서 굉장히 핍박받고 또 되게 부끄러웠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주민분들이 이 서점에 오고 가면서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화 공간이 드디어 생기는구나, 그리고 어떤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 번외편은 그 저희 물결서사 운영진이 물악물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7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화가, 뭐 성악가, 영상작가, 뭐 시인, 뭐 사진가, 뭐 시각예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모습은 창작자의 모습하고 있지만 뒷모습은 약간 누군가와 뭔가를 매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획자의 면모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연재물을 쓰기도 하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고, 가장 나이가 어리고 책방 운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물결서사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SNS 관리도 하고요, 보도자료도 쓰고, 그리고 제가 금암동에 있는 한 동네 책방에서 한 1년 동안 매니저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문학 기획이나 뭐 행사나 뭐 낭독회나 뭐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을 되게 재미있어 하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책방에서 덕업일치 완성을 꿈꾼다 뭐 이런 네, 말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물결서사에 와서 처음으로 쓴 시가 있는데요. 바로 빈집이라는 시였습니다. 저희 물결서사 그 공간이 성매매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 몇십 년 동안 성매매 업소로 있다가 창고로 있었고 지금 서점이 됐고, 그런데 거기 집에 딱 가보면 그냥 빈집이에요. 그냥 선미촌은 빈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죽은 사람이 이곳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서 밥도 먹었을 거고, 여기서 물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도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옥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빈집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이 공간은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에 사람이 살아야지 거기가 벌레도 잘 안 생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딱 갔을 때는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 엄청 뭐 땅거미도 엄청 많고, 근데 그 빈집이 마치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네. 제가 선미촌에서 지금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동네 서점을 키우는데 온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동네 서점을 사람으로 바꾸던지 뭐 예술로 바꾸던지 그렇게 바꿔도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미촌에서 서점을 열고 동료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창작자의 생활을 지속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 망설였다가 많이 하시는 네,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